네, 안녕하세요.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커피 온도의 분쇄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 분쇄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내일은 또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저희 모조 카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조 카페 개업일이 8월 15일입니다. 다른 날도 있지만 저는 사실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큰 의미를 두고 개업을 했습니다. 이 날이 원체 대한민국에 이제 독립을 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호국민들 정말 자기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호국민들께 감사와 열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참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호국민들이지만 그의 자제분들 참 많은 어려움을 봅니다. 예전에는 잘 살았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탈탈 떨어가지고 국가에 헌납하는 대한민국 독립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참 힘든 나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말 가끔 이렇게 적십자 이 영상들이 올라오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자유민주주의 더 나오고 발전, 선진국이라면 우리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광복절이 예전에 참 얼마 전에 또 인천에서 올라왔던 대한민국 81주년 광복절 플랜카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거꾸로 포스를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멍청구리 바보 새끼고, 알면서도 그랬던 정말 반국가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이재명도 그래요. 왜 국기를 거꾸로 달고? 참 이런 거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개락, 물밑 작업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죽자 살자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저는 바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공에서 투쟁 중인 우리 애국 시민들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열이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짤막하게 하면 되는데, 참 말주변 언론사님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참 밑에서 끌어오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뺑아리 봉투법 알죠? 노란봉투법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경제가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처럼 추락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섬하고 세세하고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계속 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손 놔버리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능 절벽으로 완전 90도로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애국생들이 정말 월공에서 대한민국 전체 팔도 강산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국가 세력들이 밑에 간접질하는 거 다 잡아내고 우리나라 뒤집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팔처럼 우리나라 장관들이 강에 뛰어드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쁘게 길바닥에는 청계천 아마 그쪽으로 도망가던가 안 가면 한강으로 우리 장관들이 도망갈 거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분쇄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 제가 원래 보수적이고 우파 진영이다 보니까 조금 흥분합니다. 우파에서도 우리 중진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밀리에 골프 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분쇄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카페를 할 때 열 때 우리 로스트리죠? 지금 월드 바리스타 감독관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분쇄도를 맞춰주고 갔습니다.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카페 원두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 100%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티를 사용하고 있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감독관님도 굵게 조절을 해놓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원래 원두는 똑같은데 굵기에 따라서 조금 맛이 틀려집니다. 근데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만의 또 뉘앙스를 만들기 위해서 잡아 당겼습니다, 살짝.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많이 굵지만 사실 제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라인더에 이제 원두를 분쇄하는 걸 봤습니다. 분쇄하는 거 확인을 하더니 너무 곱게 갈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곱게 갈지는 않습니다. 원래 뭐 에스프레소 뭐 뽑는다면 뭐 한 200-300 이렇게 마이크로가 놓는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분쇄를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아메리카노하고 이제 라떼 종류하고 분간이 틀립니다. 원두도 틀립니다. 블렌딩 원두를 쓰고 있는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산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미 쪽을 추가하는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산미가 살짝 곁들여지는 케냐 원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네 나라의 이제 원두가 블렌딩 된 건데 이 같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라질, 콜롬비아, 이제 케냐가 또 산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케냐 같은 경우도 이제 과일 맛 이런 게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케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제 블렌딩 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로스트리 이제 감독관님이 직접 이렇게 자기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는 똑같습니다. 근데 라떼 종류는 저는 조금 바디감이나 묵직한 그런 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소한 이제 우유하고 이제 잘 맞으려면 조금 고소한 맛이 나요. 원래 이제 아메리카노 고소하면서 이제 산미도 녹고 이제 과일 맛이 나요. 깔끔한 한 맛을 추구한다면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하면서 바디감 있게끔 묵직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과테말라가 들어갔습니다. 과테말라가 조금 원두 자체가 조금 묵직한 맛입니다. 과테말라에다가 브랜디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블렌딩 되고 굵기도 틀립니다. 라떼 같은 경우는 좀 진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초콜릿 맛도 나고 이렇게 근데 조금 가늘지만은 제가 이게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앞전에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페이퍼입니다. 이게 분쇄도 측정 페이퍼인데 언스페셜티 몰에 들어가면은 이
분쇄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이는 이제 제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코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측정할 때는 보면 한 꼬집만 잡아가지고 위에서 뿌리는데 헛뿌리면 됩니다. 너무 적게 뿌리도 이게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적게 뿌려도 이게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도록이면 뭉치지 않게끔 이렇게 헛뿌리면 됩니다. 헛뿌려가지고 측정하면 되겠고,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측정했을 때 한 500 마이크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한 800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라떼도 이제 450에 500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분쇄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자주 안 합니다. 요즘 원체 그라인더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날도 아주 강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마모가 잘 안 일어납니다. 어떤 데는 이제 뭐 완전 대형 카페고 완전히 정말 많은 손님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제 측정해가지고 버드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조그맣 개인 카페는 한번 이제 그라인더를 돌리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날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그 사이에 한 번씩 이제 측정해가지고 굵기가 잘 나오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변동이 있으면 다시 이제 그 굵기에 맞게끔 측정해가지고 바로 하고, 보통 이렇게 놓을 때는 이 안에는 이제 저울이 없는 겁니다. 그라인더에 저울, 요즘 GBS입니까? 하여튼 안에 저울, 그라인더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온도에 따라가지고 이게 적게 떨어질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 그럴 때만 이제 떨어지는 용량만 이제 제가 다시 세팅하고, 이제 분쇄도는 이제 보통 한두 달 사이에 한 번씩 이제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측정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배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입니까? 이게 중간 배전이고, 중간 배전이지만은 라떼 종류는 조금 강배전 쪽에 더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진합니다. 진하면서 다크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라떼는 조금 진하게 나와야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맛이 있어야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고소한 맛 쪽으로 제가 묵직하면서 고소한 맛을 원두 자체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산미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신맛이 올라오면서 뭐죠, 과일 맛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굵기가 틀리니까 이거는 한 750에서 800. 보통 저는 이제 핸드드립 할 때 한 900에서 1000 사이에 이렇게 굵기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노 뽑는데 800이면 750에서 800이면 많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라떼는 한 500 정도 이렇게 마이크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초에서 14초 안에 다 떨어집니다. 50g을 추출하거든요. 50g을 추출하는데 핫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g을 추출합니다. 19g에 40g 추출하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50g 추출합니다. 그리고 라떼는 무조건 50g, 핫시드 아이스 두 개 다 50g으로 맞춰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g 빼는 거는 이제 아메리카노만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면 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정품인데, 정품 보면은 이게 안에 홈이 있죠. 이게 홈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18g 도징크, 18g 퍽인데,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9g을 사용합니다. 이 굵기 때문에 19g도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도가 좀 좁기 때문에 19g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담아봤자 18.5, 보통 제가 이거는 라떼는 FM을 뜨는데 18에서 18.5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9g. 항상 저는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저울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측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걸 길게 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8mm로 빼가서 사용합니다. 8mm. 왜냐면 라떼도 사용을 해야 되고 아메리카노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9mm까지 빼버리니까 라떼를 돌면은 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홈이 생기면은 골고루 안 펴진 거기 때문에 8mm로 했을 때 18g 다르면은 라떼도 팽팽하게 나오고 아메리카노도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9g을 담지만은 팽팽하게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떼가 원체 이제 가늘기 때문에 부피가 많아지겠죠. 그럼 아주 18g까지 이제 저는 담니다. 일단 제가 아메리카노 한번 19g을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원래는 이제 온도가 좋으면은 맛있는 맛이 나요. 그건 진리입니다. 원두도 원두지만은 저는 이제 그라인더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좋습니다. 원두도 좋지만은 그라인더 머신계는 이제 보급형을 사용하는데 이 98업인데도 보급형인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안에 물질이 서르웨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이게 물이 녹으면서 서르웨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물에서 다 떨어지면 이게 뒤로 백브리싱 나옵니다. 물을 빼버립니다. 그런 게 해가지고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요즘 다 기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급형입니다, 보급형. 아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좋습니다, 사용하기에는. 예, 지금 도전컵에 19g 담았습니다. 19g 담으면은, 탁 틀면은, 예, 이렇게 팽팽하게 나옵니다. 19g인데도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체 이게, 굵기 때문에, 이게 원두고, 굵게 빼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뷰처를 한 5번 정도, 4~5번 이렇게 하는데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템포로 살짝 늦은 건 위에 까칠한 부분은 조금 맹팽해요. 이래가지고, 물줄기가 보면은 조금 빠릅니다. 이게. 좀 빨리 떨어지죠. 굵으면서 빨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금방 내려옵니다. 이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금방 내려옵니다. 라떼는 좀 가늘게, 길게 녹인,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초가, 보통 20초가 넘습니다. 22초 이상은 안 나가도 18에서 22초 사이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분쇄도를 사용하고, 처음에는 저는 정수기 온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안 나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는 88도에 맞춰가지고 정수기 온도를 사용했는데 이게 너무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식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요즘 카페에 들어가면은 좀 이야기하는 손님들은 좀 오래 가잖아요. 따뜻한 게 좀 오래 가기 하기 위해서 지금은 90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가면서 맛 식어도 뭐 커피가 저희 모조 카페의 커피가 식어도 맛있지만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지기 위해서 90도랍니다. 제가 이게 물 온도, 떨어지는 물 온도를 한번 측정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8도에서 90일, 보통 한 91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물 떨어질 때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정수기도 한 90도 정도까지는 올려도 따뜻하게. 어떤 분은 조금 많이 뜨겁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뜨거움이 오래 가야 이 맛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한 90도 정도는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컵 같은 것도 이제 위에 올라가지고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항상 온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또 분쇄도 어떻게 똑같은 온도지만 자기가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음식 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에서 그린다고 하죠. 음식 맛을 그린다고. 저도 이제 이 맛을, 저는 사실 뭐 음식 맛을 왜 그릴까? 저도 이제 커피 이게 분쇄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땡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바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를 땡기기 위해서 분쇄도는 여러 번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맛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한번 또 배울 점이 있으면 한번 영상을 또 찍고. 사실 저도 이제 머신기 이것도 1년 지나가지고 안에 다 뜯었습니다. 안 뜯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왜 뜯어가지고 부속품 바꾸고 하는지, 웬만하게 고장 안 나면 부속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속품을 바꾼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스루에 이렇게 보면 물 빠지는 데 보면 이제 많이 끼입니다. 그런 걸 제가 청소하기 위해서 한번 다 뜯어봤습니다. 이 정수기도 그렇고 머신기도 그렇고. 아직 그라인더는 안 뜯어봤습니다. 근데 대충 뜯는 방법은 다 분리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뜯어봤고, 지금 여기 불이 하나 나갔습니다. 하나를 뜯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랩 파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쪽에 제가 찾아도 잘 못 찾는 게 있으면 그쪽에 크랩 파츠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부속품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통해가지고 알아도 보고, 안 그러면 부속품이 그렇게 사가지고 저도 이제 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에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고무 있잖아요. 고무 이거는 되도록이면 3개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바꾸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면 빨리 바꾸기고, 안에 위에 있는 그 샤워 스크린에 붙어 있는 그 고무 바킹은 되도록이면 얼마 안 하니까 조금 소모품이고 그런 건 자주 바꿔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퍽이니 뭐 아니니 원래 샤워 스크린 밑에 보면 동전처럼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사실 19g 이상은 안 넣습니다. 19g 여기 이상이 넘는다 생각하면 안에 그걸 바꿔야 됩니다. 컵을 20g 그걸 높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뭐 굳이 그걸 안 해도 이제 저희 카페에 뭐 16온스나 이게 하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g 이상은 안 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안에 뭐 물퍽이니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되고, 사실 이게 원두가 이제 들어갔을 때 아까 전에 보면 홈 있잖아요. 홈. 이게 보면 홈인데 홈 위로 올라오면은 안에 있는 그걸 컵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g이나 20 좀 높은 치수로. 근데 제가 19g 아메리카노 할 때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갭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내려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같이 붙어가지고 너무 오버로 이제 온도가 오버로 돼가 있으면 갭이 없으면 물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물의 압력 이런 것도 제가 사실 기계가 머신기가 맨 처음에 추가할 때 대부분 다 맞춰져 놓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거는 조금씩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사실 저도 조금 안 맞아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구바로 모든 걸 다 완전히 FM을 다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맞추는 거 그런 것도 다 나오는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안 그러면 정비하는 기사를 불러가지고.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